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면 후회하는 5가지. 진짜 친한 사이라면 뭐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을 말하느냐만큼이나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모든 진심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정말 친한 친구나 연인, 가족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와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만약 그 말이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제가 잘못 말했네요 라고 사과하고 끝낼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 번 나간 말은 관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5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혜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다른 사람의 비밀, 신뢰의 무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친구가 털어놓은 개인적인 고민, 동료가 말해준 회사 내부 사정, 가족이 조용히 처리하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정말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밀은 비밀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유할 권리는 없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비밀이 확산되는 속도예요. A가 B에게만 말했다고 해도 B가 C에게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라고 하면서 또 말하게 되고, 결국 그 비밀은 여러 사람에게 퍼지게 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처음 비밀을 누설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죠.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친구의 비밀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니까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공유하려고 하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한번 비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점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죠. 결국 겉으로는 친해 보여도 진정한 친밀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듣게 되었을 때는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각오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둘째,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깊은 불만, 판단의 씨앗. 친한 친구에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 가.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 우리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을 나누고 싶고 공감도 받고 싶고 조언도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겠다며 공감해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우리 남편이 어제 이런 달콤한 일을 해줬어라고 말해도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친구가 당신의 배우자나 가족을 만났을 때의 어색함이에요. 불만을 들었던 친구는 상대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선을 받는 상대방도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한 친구가 선의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조언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는 당신이 말해준 일방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상황의 복잡함이나 미묘함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해, 관계를 정리해 같은 극단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과 직접 대화하는 게 더 건설적이에요. 정말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불만보다는 요즘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정도로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째, 돈이나 재산 계획, 비교와 욕심의 시작. 돈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경제적인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월급이 얼마야? 요즘 투자로 이만큼 벌었어.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어. 같은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됐다며 축하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안 될까? 불공평하다, 부럽다 같은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비슷한 나이나 처지에 있는 친구라면 더욱 그래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하는구나, 능력이 부족한가 봐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뭔가 사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특히 투자나 부동산 같은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면 당신을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돈 이야기 대신에는 요즘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 또는 경제 계획을 세우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숫자나 계획보다는 감정이나 느낌 위주로 나누는 거죠. 넷째, 남몰래 품은 질투심, 벽을 쌓는 고백. 사실 네가 부러웠어. 너만 잘 되는 것 같아서 질투났어. 나만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아니지?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질투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친밀감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 수 있어요. 질투심을 털어놓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내가 좋은 소식을 말하면 이 사람이 질투할까?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 같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는 말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나만 그렇지 않아? 라는 식으로 동조를 구하는 말은 더욱 위험해요. 상대방이 응, 나도 그래라고 대답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더 외로워질 수 있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질투심은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직접 표현하는 건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질투의 대상이 되는 친구에게는 더욱 그래요. 질투심이 들 때는 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게 좋아요.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로 바꾸거나 혼자만의 시간에 그 감정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에게는 정말 잘 됐다 축하해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섯째, 과도한 자기 비하, 안쓰러움이 아닌 한계로.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나요?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그렇지 않아,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위로해 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도 지치기 시작해요. 매번 같은 위로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당신이 정말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이 당신을 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동정심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가 한계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조언을 구할 때 당신을 제외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과도한 자기 비하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해보려고 해라는 식으로 개선 의지를 함께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속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진정한 친밀함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일기를 쓰거나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말의 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관계를 지키려면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모든 진심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과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